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거에 있어서 대한민국군은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현대전에서의 문제점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시급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뭐 강대국들이 얽힌 전쟁에서 그런 사례는 많죠. 이라크전도 있고, 그렇죠. 걸프전도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국가 재건도 문제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헤르손도 그렇지만 이 부비트랩, 그 다음에 또 지뢰, 심지어 러시아군 같은 경우 지뢰 묻어놓고 자기네들이 지뢰 지도를 안 만들어놨어요. 그 자기네 지뢰에 자기네 전체랑 병사들이 밟고 터진 경우도 많고. 영상 있던데요? 네,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영상들을 보는데 저기에 지뢰가 했던 데서 터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뒤에 가던 전차들이 그렇죠. 우회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회한데 또 터져. 그러니까 사실 재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비트랩이랑 지뢰겠죠. 6.25 전쟁이 휴전되고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전도, 특히 베트남전은 상당한 이슈죠. 베트남전도 지뢰로 본다면. 지뢰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거기는 지금 뭐 유엔에서 아예 단체를 파견해가지고 지뢰 제거만 전문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뢰를 국제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지뢰가 갖는 어떤 악마적인 그런 무기 체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지뢰라는 거는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사일,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 체계죠. 그리고 특히 그 명중률이나 이런 거에서 현대전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무기 체계인데, 그러나 미사일은 한번 터지면 끝이죠. 소멸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핵무기 같은 경우도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핵무기가 사용되고 터졌다 했을 때 그게 몇십 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방사능이 사라지겠죠. 돼요. 네. 근데 영원히 소멸 안 되는 게 이 바로 지뢰다 이거죠. 이게 제가 그걸 정확히 느꼈던 때가,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DMZ 쪽에서 밤에 근무를 했으면은 조그맣게 펑 소리 나고 근처에서도 펑 크게 소리가 나요. 맞죠. 이 동물들이 밟고 터지는 거거든요. 특히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려온 걸 밟는 거고요. 네, 지뢰는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박 의원님 말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지뢰를 살포하는 측에서도 기본적으로 여기다 지뢰를 깔았다는 거를 다 작전적으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뢰 지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러시아가 인위적으로 그랬던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피해를 상당히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에서 또 하나의 변수 뭐예요? 라스푸티타 현상 때문에 그쵸. 빗물이 엄청나게 여기저기로 해서 지뢰가 쓸려나가고 해가지고 원래 설치했던 데엔 없고 어디로 갔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병력의 인명의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갑 차량에 본인들이 깔아놓고 본인들의 손실을 보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게 북한이 했던 목함지대가 내려와서 그 등산객들이 밟은 사례도 있죠. 더구나 이제 우리로 볼 때는 북한은 이제 그것도 없어요. 자기들도 어디다 지뢰를 살포했는지 몰라요. 항공기로 뿌려.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의 지뢰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지뢰 살포기가 있어요. KM138이라고 지뢰 살포기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물론 항공기에서도 뿌릴 수 있고요.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실제로 전시에 할 거고요. 지뢰 배설 훈련도 하고 있고. 지금도 살포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그 방어적인 측면이죠. 이제 공병병과에서 주로 하는 지뢰 제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전이고, 평시에도 그렇고 전시에는 특히 더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문제가 그동안에 되었던 게, 이것은 이제 2003년에 실질적으로 미군이 이제 사용을 하고서 자국의 이제 그 지뢰 제거 장비죠.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릴 건데, 그 장비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M58 미클릭이라고 하는 그런 선형 폭약이라고 그러죠. 선형 장약을 도포기약 같은 거죠.
로켓에다가 이렇게 밧줄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써보세요. 네. 갑자기 지금 배가 고파서 생각나는데 비엔나 소세지 같은. 네, 딱 그 모양. 맞아. 네. 그렇게 탱그르르 달린 거예요. 네. 그게 한 110m 정도의 선형, 선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이제 폭약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켓 모터를 이용해서 발사를 합니다. 지금 제식명은 이제 KM128이라고 하는 직경이 한 128mm 정도 되는 그런 로켓 모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0m 정도 지뢰지대가 파악이 됐고 공병한테 탐지가 된 경우에 확실하다, 지뢰 묻힌 게 확실하다 했을 때 미클릭이 와서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각종 화력 시범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이라이트죠. 그거. 네, 잠시 뿌려 뭘 터지진 않지만 미클릭을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뭐 실질적으로 투발하거나 발사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민간에도 공개하고 공병 학교나 공병 부대에서는 실제로 훈련해야죠. 그 영상이 있던데 폭약도 터지는 게 진짜 크게 터지는데 이 공기층이 갈리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무기체계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라이언 일병구하기. 거기 벵갈로 토피도가 나오죠. 플라스틱 파이프로 된. 그렇죠. 파이프를 이렇게 돌려서 껴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2m 정도 파이프를 여러 개를 계속 연결을 해서 그것도 이제 선이 아니라 봉식으로 해서 그걸 폭파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우리말로 표현해가지고 그냥 포파봉 그러는데 가지고 다녔어요. 훈련할 때. 지금 대한민국 공병도 아직도 써요. 그런 쓰임은 내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M58 미클릭이 이제 주력 서방에서의 어떤 지뢰 제거 장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뭐 기갑부대든 그렇지 않으면 보병 사단든 이든 다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선형의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죠. 다 터뜨리지 못하지. 이렇게 움푹 파였거나 할 경우에는 끝과 끝은 되는데 중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나무가 우린 그렇죠. 온갖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나무에 걸리면 어떻게? 그 선이 그 밑에 날아가죠. 원래 깔아놓은 지대는 제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재원상으로는 폭이 한 6m 그리고 길이로 볼 때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한 110m 정도의 지뢰지대를 개척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산악지형에서의 미클릭의 사용은 한 60-7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60-70m의 통로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됐는지는 또 몰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병이 와서 체킹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부분만 또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클릭을 또 쓸 수는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서 말했던 폭약통이 아직 우리 공병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공병 병과에 이제 병력들이 와서 그 폭약통으로 또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는 또 좁지만 작게 이제 미클릭이 동원 안 돼도 되는 것들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포민스 2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서방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똑같아요. 선형 장약 똑같은데 그런 형태인데 다만 보병이 메고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클릭의 절반 이하죠. 한 40m 제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한 40m 정도의 길이로 볼 때 그런 그 지뢰지대를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은 그보다 훨씬 작아요. 한 1m가 차이 안 돼요. 그러니까 0.5m 이상 정도, 0.5m 이상 정도의 폭. 그러면 이제 분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게 그렇죠. 미클릭은 터뜨리면 전체가 지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어떤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미클릭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그 라파엘사가 개발을 한 카펫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펫 시스템이라고 흔히 알려진 것이 뭐냐면 기화 폭탄이죠. 그 연소가 되는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터지는 액체가 이제 기체화되는 그렇게 해서 그 압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균일하게 퍼지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사용하면은 광범위한 지역의 지뢰가 전부 되겠죠. 다 제거가 되겠죠. 그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건 뭐 나무나 뭐 굽어진 길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그렇죠. 그 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 지뢰 제거 장비인데 그 장비를 목표로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업체가 네. 이제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한화. 유명한 한화방산. 그다음에 이제 늘 나오는 풍산. 네. 풍산. 폭약하면 나오는 그쵸. 풍산. 그다음에 예, 그리고 삼양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3개사가 합동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의 지원은 ADD가 이제 주축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실패를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지만 네. 그 기술적으로 개발 성공은 했다고 봐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우리가 소요량이 그렇죠. 극히 적어요. 공병부대는 보시면 알지만은 한 개 군단에서도 공병 대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갑부대에 공병 대대, 그리고 보병사단에는 공병 중대급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소요량이 상당히 적다. 그러면 업계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그렇다고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무작정 비싸게 살 수 없을 테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 일정 비용 이상 못 부르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2016년에 이제 개발 포기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소요는 제기가 됐었고 또한 계속 업체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는 다 기법했고 결국 한화에서 그러면 한화 측에서 먼저 제안했단 말도 있고 육군에서 먼저 제안했단 말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타협점을 찾아봐야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기화폭탄은 안 된다. 대신 열압력탄은 좋다. 비슷한 방식이니까 네. 성능도 비슷하게 나온다. 비슷한 방식은 아니지만은 결국 그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 기화폭탄보다는 조금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나온다 해서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지뢰지대 개척 장갑 차량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지뢰지대 개척 장비 2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번 DX 코리아에서 드디어 모형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자료를 통해서 차륜형 장갑 차량에 탑재하는 식으로 지금 그 카펫, 이스라엘의 카펫 시스템처럼 그런 비슷한 20발들이 네모난 포드에 장착을 해가지고 발사해가지고 지뢰 제거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장륜 장갑 차량이 이제 갑자기 바뀌고 K-22를 기반으로 한 장갑 차량으로 바뀌었어요. 궤도형으로. 네, 그렇게 해서 모형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관심이 있어서 하나 디펜스, 그때 하나 디펜스에서 지금 전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K-22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더니 결국 이게 거의 확정 단계고 이 1, 2로 이제 그 사업이 나뉘어져 있다. 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폭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까지는 기존에 이제 미클릭을 활용한 발사대가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도저를 앞에 닿는 장애물 제거 차량이라고 또 있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수준을 사업 1으로 봐서 일단 급한 대로 양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병 사단에 도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기존에 우리 밀떡에서도 소개했던 코플소 K600 공병 전차, 박 가는 것처럼 생긴. 그렇죠. 엄청난 그걸로 끝 아니냐. 뭐 어마어마한 그 통로 개척이 되는데 그거면 됐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산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도 하고 너무 비싸. 네, 맞습니다. 대당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보병사단에다까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2014년부터 계획을 한 것이 역시 거기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하이앤로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이급의 K600 공병 전차, 그 다음에 이제 지뢰지대 개척 장갑 차량 이렇게 간 거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뢰지대 개척 장비를 무인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무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시스템이 1차 세계대전은 사실 석유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차량을 수소 전지, 뭐 연료 전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리고 지뢰 개척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전투를 투입돼서 복잡한 상황을 맞이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측된 통로, 준비된 통로에 가서 폭약을 발사해서 이제 정리하는 단순한 임무이기 때문에 무인화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또 위험도가 높잖아요. 무인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수소 전지라든지 다른 연료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기술적인 부분, 뭐 자기장 자기 감흥 그런 지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접합이 된
지뢰지대 개척 장갑 차량이 사업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도 스스로 지뢰지대를 개척할 수 있는 현대전에 맞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전쟁 보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필요한 당장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보면은 러시아의 그 용치들이 쫙 있고 그런 그 기갑 차량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을 구축해놨잖아요. 그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병이 먼저 가서 그런 공병 전차나 그런 지뢰지대 개척 장갑 차량이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해요. 그것에 한반도 산악지형에 특화된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DX 코리아에 전시됐길래 어느 기회에는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전과 맞물려서 그렇죠. 이번 시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안 보이는 적이잖아요. 진짜 안 보이는 살인마 같은.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전후에 막대한 재원과 비용을 들여서 일일이 다 해야 되지만 그 넓은데 수천 개의 지뢰를 제거했지만 딱 한 개 남아있을지 모르고 그걸 내가 밟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드니까 막대한 시간과 돈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죠. 러시아가 초반에 뿌렸던 그 플라스틱 지뢰 그 부분은 탐지도 잘 안 돼요. 지금 현대 아주 그 고성능의 그 탐지 장비로 해야 탐지가 되든 안 되든 그것도 뭐 탐지율이 그렇게 꽤 높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지뢰 거고요.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지뢰 터지는 또 사고가 있었죠. 전시해놨던 건데 그게 뇌관이 빠진 거 이렇게 톡 터져가지고 지금 아이고. 현역병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마의 무기고 이 무기를 상대방은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공병의 핵심 중에 핵심 무기 체계이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매듭을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